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저는 1982년 법대에 입학한 후 30년째 법과 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교수가 되었으니 교수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아탑에서 조용히 평온히 무게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정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1987년 1월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아끼던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학교 후배였던 참으로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수배 중이던 선배의 소재를 묻는다고 공안경찰이 데려갔던 그 친구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해명이라고 한 말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있는 악명 높았던 고문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박종철입니다. 당시 겨우 23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터져나온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도화선이 돼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행사할 투표권은 25년 전 이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투표권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곤봉으로 맞고 방패로 찍히고 감옥에 갇히고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면서 목숨 바쳐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독재 정권 행태가 부활했습니다.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견실한 중소기업가가 자기 블로그에 정부 비판 영상물을 올렸다고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됐고 결국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민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KBS, MBC, YTN,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이 유례없는 장기 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공정 보도를 요구하다가 징계당한 언론인만도 500명에 달합니다. 미국 보수 성향 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 자유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전체 196개국 중 70입니다. 자메이카, 대만, 아프리카 가나보다 한참 뒤떨어진 순위입니다.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당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언론 자유 후퇴는 민주주의 후퇴의 징표입니다. 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헌법 정신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연구실에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민생은 어땠습니까? 참담해졌습니다.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1%대 99%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서울 상계동 사는 15세 어린이와 대치동 사는 같은 나이 어린이의 한 달 가계부를 따져봤습니다.
상계동 어린이 8만 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천 원,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만 원짜리 한 장 때문에 자살하고 만 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줄고 있습니다. 중산층 떨고 있습니다. 실직, 고물가, 사교육비, 생활비 때문입니다. 언제 바닥으로 추락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서민 세금 증가율 65.7%, 노무현 정부 5년 서민 세금 증가율 3.8%였습니다. 무려 17배 차이입니다. 부자 감세 부담을 서민이 지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재벌들은 엄청난 세금 혜택과 사상 최대 이윤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조세 지원액만 3조에 달했습니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서 계열사를 수백 개 늘렸습니다. 골목시장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아닙니다. 지네발식 확장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승자독식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 5년 부자 감세 1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연봉 2,500만 원짜리 일자리 400만 개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20년 이상 가능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줄푸세라는 말 아시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근본이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줄여 부자에게 혜택을 준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푼다. 여기에 항의하면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는 포기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둥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씨도 줄푸세는 틀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다수당입니다. 만들고 싶은 법이 있으면 대선 전이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있다면 왜 대선 전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혁 법안, 청년 고용 할당제 법안 처리는 왜 미뤘는지요?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표를 달라고 합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더군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문재인 후보도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바깥 주인이 이명박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국정 운영 파트너였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이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여의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을 내세우는 정치인이라면 바로 이 점을 인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실패를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학 교수로서 법과 제도가 바로 서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습니까? 검찰이 법 집행을 공명정대하게 합니까? 언론 보도가 공정합니까? 경제정책이 없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